자, 시동만 걸면 뭔가 원격으로 되거든요. 일단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니까 얘를 눌러줄게요. 뭐 알아서 되겠죠. 자, 차 좀 이동 좀 할게요. 자, 이 차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여기 위에 뭐 반달 보이시죠? 어두운. 야, 그 친구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 커버가 지금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닿아요.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후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요걸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보입니다. 후진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후진을 했을 때 이걸로 한번 눌러볼까? 아, 그냥 이걸로 할까? 그러면 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보이고 경고등이 뜨긴 뜨는데 내려보면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긴 지금 되게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스페어 타이어 있는 차들이 이러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뷰는 상당히 좋아요. 재밌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르면 요거는 뭐 국산차도 다 되는 거니까 뭐 감탄할 만한 유인은 아니죠. 근데 차 색이랑 똑같은. 맞아요. 차 색깔하고 똑같이 맞춰놨는데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커브만 잠깐 틀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날이 건강해지고 밝고 희망차게 그리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셨던 건강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랜드로버 디펜더죠. 자꾸 디스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디펜더 23.5년식 1년 탔습니다. 작년 11월 4일 날 구매를 했는데 오늘 방송 찍는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 지나고선 제가 방송을 합니다. 리얼하고 솔직한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고, 선글라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얼굴 상처가 너무 심해갖고. 자, 제가 지금부터 일단 단점적인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펜더를 사고자 하시거나 로망에 드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 좀 갔으면 하는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차가 너무 커요. 진짜 큽니다. 운전 경력 굉장히 오래됐고 20년은 그냥 넘었고요. 무사고가 일단은 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된 레이싱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결코 작은 차가 아니에요. 바로 요 이전 차가 제가 스타리아였거든요. 스타리아랑 크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무래도 차 폭이 2m가 넘고 길이적인 범위는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짧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체감되는 범위는 더 크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은 다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리어 엑셀, 그러니까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는 차였으면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BMW 7 시리즈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얘는 그건 없고 핸들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단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름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커갖고 트럭 아니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운전 편하고요. 핸들 어느 곳에 손을 올리든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핑거 어라운드, 손가락 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승차감이 김 PD님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승차감, 여러분 이 차가 덩치가 있는지라 굉장히 둔하고 뚱뚱해 보여갖고 안 달린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가끔 도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급 차량들이 옆에서 괜히 붙으세요. 앞에 신호 1번 걸렸을 때. 그래서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솔직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6, 7초대예요. 제로백이. 그렇게 성능이 좋고 3000cc고 6기통입니다. 기통수가 높다고 해서 빠르고 뭐 그런 차는 아니지만 얘는 어쨌든 최대한 차를 인제니움 엔진인데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스펜션하고 주행감은 승용차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는 와중에도 지상고를 올릴 수가 있고 달리는 와중에도 지상고를 내릴 수가 있고 스탠다드하게 일반적으로 지상고를 조절을 또 가능한 그런 범위가 됩니다. 친절하게 또 기다려 주시네. 자, 비상등 한번 켜서 인사 한번 드려야겠네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이 저렇게 착하세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내려서 좀 제 소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잠깐 차를 정차를 해 놓겠습니다. 자, 파킹 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 소음 실내 드론 유입은 거의 없지만 컴프레셔 들어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뒤에 다른 부서가 있어요. 사실 에어 컴프레셔가 이 차량의 그 서스펜션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독특한 게 있어요. 얘는 여기
통풍이 있는데 열선을 켜게 되면은 열선 온기가 나와요. 바람이. 요거 김 PD님 공감하죠? 이거 되게 전 독특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동 건 상태에서 잠시 내려볼게요. 현재 들리는 마이크는 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링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단계별로 냉각 팬이 돌아가는데 1에서 3단계까지가 돌아갑니다. 최대치 3단계 돌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소음이 커지긴 하는데 그건 어떤 차든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BMW 차량은 한 2단계 돌아가고 얘는 3단계 정도의 팬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고,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여기 워셔액 뿌리는 게 있어요. 헤드라이트 분사해서. 요게 눈물이 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셔액을 가득 채워놓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으로 봐도 수려한 디자인, 그리고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고, 제가 지바겐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바겐 유저분들하고도 많이 말씀 나눴는데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운전이 편합니다. 단 엔진 출력은 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성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차량을 따라갈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장도 많이 길고, 이 친구는 더 길은 130도 있습니다. 하지만 110 모델도 승차하고 모든 분들이 타도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죠. 생각보다 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6인데도 차량이 이 정도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휠하우스 타이어, AT 타이어입니다. 올 터레인 타이어. 이 친구는 소음이 거의 없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 차량을 처음에 선택할 때 저는 트렁크 개방하는 거를 항상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응이 될까 했는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펜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좀 지저분합니다. 뭔가를 많이 싣고 내리고 하는데 완전 평상도 되고, 그런 범위는 다음 시간 영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년 후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영상이라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친구,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이 친구는 지상구를 제가 물건을 어떤 걸로 놨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고, 좀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리고, 이걸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올라갔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틀려요. 내려보면은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랜드로버를 인터넷에서 욕을 하시겠지만 이런 범위는 칭찬할 범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스케일이 많이 큽니다. 차량의 단점은 거의 없었고, 이 차량을 받아보시고 운행해 보신 분들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뽑기 운이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하자 없었고, 하자라기 하기보다는 리콜을 받은 게 있어요. 일단 자동차 스페어 키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안 줬어요. 하나만 줬거든요. 그거 언젠간 주겠죠. 그리고 USB가 부재가 됩니다. 핸드폰 충전. 거기를 저는 수원에 입고시켜서 거기서 무상으로 장착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서비스를 받았죠. 그리고 김PD님, 지금까지 우리가 단점이 있었나요? 없었죠. 단점적인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적인 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안 해도 티가 안 나. 맞아. 새 차를 안 해도 티가 안 나네. 뭐 그건 독특함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행해 볼게요. 자, 이 차량은 48V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장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다 아시죠?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에너지를 최대 극으로 올려갖고 연비 효율을 좋게 만들어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 친구는 트렁크 안쪽에, 뒤에 트렁크를 얘기하거든요. 밑쪽에 48V 배터리랑 본네트 안쪽에 12V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근데 48V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계속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 말로는 세르모다라고 하죠. 제네레이터, 즉 발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기를 계속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다면 공식적인 연비가 얘가 12, 1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체감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출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도로라 제가 심하게 할 수가 없네요. 출력은 굉장히 고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해서 뭐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근데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고 제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덩치 대비 가벼운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행에 대한 시트 포지션은 제가 지금까지 주행을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 단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무릎 공간 있죠? 여기는 괜찮아요. 운전석 기준. 하지만 여기 왼쪽에 도어 손잡이 계속 도어 캐치에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파요. 어떨 때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요거는 단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레인지로버급으로 올라가면 여기 또 이게 되게 폭신폭신한 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건 제네시스가 좋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거 좀 잘한다고 좀 보여지고, 백밀러의 시인성 좋고, 뭐 단점적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제가 주행하면 15, 16 이상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맞고, 이렇게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엑셀레이터를 심하게 밟는다 그러면 그럴 때 내연기관이 가동이 되면서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친구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계가 요거 딸랑 이거거든요. 여기서 다른 어플을 키든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손목시계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차를 출고할 때 제가 조금 급했어요. 그래서 요 판기아 그린 요 색깔하고 때 안 타는 거, 그리고 SE 등급을 했는데 HSE라면 요 내비게이션도 커지고 HUD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없는 모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HUD까지 좀 장착해서 이렇게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열선하고 이런 거는 진짜 심하게 뜨거워요. 얘는 어떻게 보면 화상 입을 것 같아. 지금 꺼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핸들은 또 자동이 또 빠진 옵션이라 좀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높낮이 조절하는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고, 실내 소음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요즘 같은 11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겨울 때 동계철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몰딩 고무가 약간 경화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영국 차들이. 그래서 문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약간 삐걱삐걱삐걱 그런 막 쓸리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그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신 시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여성 시청자분인데, 저를 통해서 구입한 건 아닌데 저한테 굉장히 조언을 많이 얻으셨던 분이 계세요. 디펜더 어떠냐.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출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의 어떤 부조화, 뭐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꺼지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살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직도 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저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만나셨으면, 다시 수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파킹하고 벨트를 빼고 시동도 끄고. 자, 1년 후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저는 아직까지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만 이제서 500인가 600밖에 못 탔는데, 다른 차를 병행해서 방송하고 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가성비, 가격 대비 좀 비싼 건 있지만 높은 가격의 SUV 치고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AS적인 측면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전국에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예약하시면 밀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긴급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딜러분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도래했을 때 지금까지 느낌은 나름 성공적이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다시 이 비슷한 가격 돈 있다 하면 김PD님 이거 살 거예요? 네. 저 삽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맞아요. 저는 그래도 디펜더 선택할 것 같던 이거 위에 등급 의외 등급, HS 같은 거, HUD 있는 거. HUD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디펜더 정보 1년 도래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제공한 다음 편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